저는 20대에 저도 창업을 했고요. 지금 이제 6년 차에 와 있는데, 지금 그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감자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1등 감자 전문 기업이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이제 계속 진행해 오다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발판이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이제 B2C 시장을 들어가기 위한 이제 슬로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rom Ground to Table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산지에서부터 고객의 식탁까지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경쟁력을 가지고 관여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을 선보이려고 했고요. 창업 초기에부터 프랜차이즈나 가공 상품을 만드는 게 목표긴 했지만 그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진다면 앞으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경쟁 업체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산업 분야는 당장은 크게 오히려 줄어들기보다는 앞으로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년 동안 준비한 것이 뭐고 그걸 위해서 다음으로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친구랑 둘이서 2011년에 1월에 창업을 했고요. 농업 분야에서 지금 저희가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뭔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농업을 전공을 했고요. 근데 2002년에 제가 입학했을 때부터 나중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왔던 얘기는 농산물의 판로라든지 유통 프로세스 단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선행 모델에 대한 고찰을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딱히 찾아보질 못했어요. 일단 채소 분야에서. 근데 이제 축산 양계 쪽으로 간다고 하면 하림이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그거 외에 이거 채소 과일 쪽에서 잘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눈을 돌려서 해외 쪽을 보니까 제스프리나 이제 썬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너무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제스프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농업인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출자해서 만든 마케터적인 조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저 역할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업체의 공통점이 뭘까에 대한 또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내린 가장 큰 전략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두 기업 모두 여러 가지를 한 게 아니라 단일 장목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경쟁력을 갖췄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작부터 너무 여러 개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가지고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전문성을 인정받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더 수월하게 피벗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 단일 장목을 뭘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한 게 저희는 이제 감자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이제 감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식량 작물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인지하시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이 접하시는 품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감자 시장으로 이제 하기로 정했으면 그리고 또 저희 둘 다 일단 감자에 대한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감자 회사에 일을 한 적이 있었었고 저는 이제 감자의 원천이 되는 씨감자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좀 전파해주는 일도 하긴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유망할 것 같으니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자를 선택해서 그냥 바로 감자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감자 안에서도 여러 시장이 저희는 존재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시장 안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뭘까에 대한 판단을 또 다시 내렸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프랜차이즈 쪽도 있을 거고 가공 칩류도 있을 거고 식자재 쪽도 있을 거고 마트 쪽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들어갈 만하고 들어가서 버틸 수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한 시장이 이제 저희가 이 감자칩 가공용 시장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나머지 부분은 솔직히 너무 리얼 유통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전문성이나 경험이나 자본 없이 들어가서는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가공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약 재배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미리 차년도 거의 계약을 그 전년도에 하거든요. 만약에 한 10억 정도의 계약을 했다고 하면 한 40% 정도, 4억 정도는 먼저 계약금을 저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시 농가랑 계약을 하고 일부에 남는 마진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비를 쓸 수 있으니까 돈이 없는 우리도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또 이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맞춰가는 과정을 했는데요.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이 감자칩, 이 수미칩을 제외하고 기존에 있던 감자칩 시장은 전용 품종을 사용합니다. 각 회사별로. 국가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저희는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준비를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감자 부분을 먼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 또 이들이 또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는 뭘까? 이들이 가려운 부분을 우리가 긁어줘야 되는데 그게 뭐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지금도 저희가 아직까지 지금 이 업계의 최연소이긴 합니다. 최연소를 다 저희가 달성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젊으신 분들이 50대 후반이었어요. 이 시장을 잡고 있으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즈니스적인 체계 같은 것들이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주고 외주를 줬는데도 본인들이 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시장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연세가 있으시고 약간 그런 합리적인 것보다는 나의 연줄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좀 흔드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대기업 담당이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를 계속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어필을 하고 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한 번, 두 번 해보신 분들이 얘네랑 하니까 편하구나. 그리고 일부는 또 어리니까 막대할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씩 더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대신 그 검증 절차는 되게 까다로웠어요. 아주 일부를 주시고 나서 이걸 잘 하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조금 더 주시고 그런 식으로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제일 좋아하는 게 잘하고 있는 기업들 걸 가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저희 걸로 정제화하는 걸로 해서 각 단계별로 막 사례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결국 지금 현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유통을 지는 자가 을이라도 슈퍼을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통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은 어디가 있는지, 그걸 우리한테 맞출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가장 크게 모태로 잡아왔었던 건 이제 브랜스톤이라는 업체인데요. 영국에 있는 업체인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과 거의 맞았다고 봤으면 될 거예요. 저희가 초기에는 B2C 시장을 무조건 언젠간 가야 되고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안 되니까 안정적인 성장과 볼륨 베이스를 갖추기 위해서 B2B 위주 전략을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도 갖다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생산 농가 단위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고객사에 대한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쪼개서 이제 생각은 했으니까 장기적인 BM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림이 너무 잘하고 있고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기 보이시는 이 원종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급종 전에 이제 시감자 원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계부터 생산, 유통, 가공 모든 것들을 수직 계열화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델이면 우리가 좋겠다. 그래서 이걸 가기 전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유통을 잡고 차근차근 지금 가공을 가는 걸 목표로 했고요. 이제 5년 동안은 시감자와 유통 부분을 잡는데 이제 시간을 들였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가공 단계 B2C 시장으로 들어가려는 걸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BM 단위도 이제 좀 그런 식으로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BM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하림을 넘어가는 BM을 그 다음 단계를 구축을 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따가 후반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에 저희는 이제 창업을 했고요. 사실 그때는 그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이런 준비가 돼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계속 만났습니다. 담당자분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고 했는데 준비는 차근차근 하고 있었지만 당장 이미 우리 전에 하고 있었던 기업이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운이 좋았습니다. 그걸 잘 하고 있던 기업이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을 하면서 그분이 나가시게 되고 신규 업체를 찾을 때 두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아주 최소 100톤 정도를 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100톤을 잘 성공적으로 잘 했더니 그 다음 해에는 그러면 시감자 말고 그 시감자를 활용해서 너네가 아예 원물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원물 시장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소문이 나니까 이제 농심한테 가고 농심이랑 혜태 쪽을 하다 보니까 좀 바로 또 한계가 왔어요. 너무 시즈널하고 마진 폭이 좀 좁고 농가분들 걸 알뜰하게 사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생겨서 그러면 다음에 마트 쪽에 한번 영업을 해서 마트를 받게 되고 또 마트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버리기에는 아까운 건데 상품으로 쓸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그럼 이거를 까서 납품하는 전처리 업체, 식자재 업체에 또 영업을 하게 돼서 아옴에 들어가게 됐고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건 뭐냐면은 저희가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 산지에 대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다음 PT 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2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9명의 상시 근로자가 있고요. 다들 뭐 대학교 다니다 휴학해서 들어온 친구도 있고 졸업해서 들어온 친구도 있고, 대부분 20대 중후반이나 30대 초반인 친구들로 하고 있고, 아무래도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또 소포장이나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어서 일용직 하시는 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가공 단계 넘어가기 전까지의 BM은 뭐냐면, 약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산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거 외에 내가 품질을 높이고 생산량을 높이는 거 외에 나머지 프로세스나 이런 결정에 대한 것들은 저희 쪽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저희는 규모화가 됐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더 전문성으로 줄 수 있으니까. 그럼 농가는 많이만 생산을 하면 그거를 어디다 팔아야 될지 고민은 저희가 다 가져가니까 그런 문제는 없고요. 어쨌든 그래서 종서도 저희가 보급을 하고 기술 지도, 생산비 이런 것들도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렇게 생산된 것들 가지고 고객사나 고객에게 접근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저희는 이제 양방향으로 계속 이 양방향으로 콘텐츠를 다양하게 하면서 파이를 키워가는 방식으로 일단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 극대화보다는 시장 자체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구 해안에서 저희가 새 농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저희를 믿어주시는 새 농가분으로 시작을 했고요. 창업의 초반에 창업하고 몇 달 있지 않다가 저희가 한 1억 정도의 손해를 봐서 다시 감자를 수매할 수매 자금이 없었었는데, 그때 농가분들이 너희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잘하고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의미로 외상으로 주셨어요. 몇 억어치의 시감자를. 그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구축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아마 불가능하고 접었었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작하자마자 자본 잠식이었고 또 부채를 안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믿어주셔서 그걸 기반으로 지금 차근차근 해가지고 전국 단위로 지금 한 200여 명의 생산자와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계약 재배에 기반을 한다는 거죠. 농가는 판로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약간의 계약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는 종서가 분출되고 나서 그 다음에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그거 나서 다음에는 생육 관리를 또 저희가 전국 단위로 하면서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결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확 전에는 저희가 또 전국 단위로 다 다니면서 수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누구는 언제 이런 계획을 쭉 한 다음에 스케줄표대로 저희가 저기 해남이나 보성 이쪽에서부터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는 이제 그냥 풀로 산지에 나가 있습니다. 산지에서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산지에서부터 품질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주요된 목적이고,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게끔 하는 게 저희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밭 주인분은 기계만 돌리시거든요. 그러면 그날 오는 일용직에 대한 그 관리가 안 돼요. 그럼 저희가 새벽에 똑같이 6시에 나가서 일용직 분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그것들을 다 계속 하루 종일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없으면은 감자도 같이 날라주고, 트랙터 하실 분 없으면 제가 트랙터도 해드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생산 속도에 맞춰가지고 또 배차도 잘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금방 품질이 떨어지지 않게 신속하게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또 배차를 저희 쪽에서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농가분이 배차를 하면 50만 원 정도가 들지만 저희가 배차를 해드리면 30만 원 정도에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교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코스트 다운을 해드리는 거예요. 농가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소득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가장 근간이 되는 공장이에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거를 구축하는데 왜 5년이나 썼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기업들이 원하는 거나 고객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 산지를 운영하는 유일한 감자 기업이고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게 돼야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유통 판로를, 왜냐하면 유통 판로를 뚫어주는 건 또 저희의 역할이니까 농가분들 걸 알뜰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가 용도별로도 분할을 했어요. 왜냐면 각 용도마다 원하는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요것만 가져간다고 하면 나머지 거는 처리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현장에서 큰 톤백이라는 곳에 그냥 담아만 주시면, 물론 품질 거기서 퀄리티는 하지만 그렇게 담아만 주시면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알아서 다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금액을 그냥 그 15일 단위로 다 결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농가가 또 그렇게 하면은 더 큰 소득을 벌 수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개별 농가가 내가 만약에 10,000평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그러니까 전속 거래를 일단 요구하지 않고요. 그 전량을 다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00평이 있으면 5,000평이나 한 6,000평 정도를 저희랑 계약을 하시면 1년 단위의 경영비는 어느 정도 빠지시니까 나머지 3,000평과 4,000평 가지고 시장에서 승부를 보실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규격수 안에만 들어오면 되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좋은 것들은 서로 간에 수합을 해서 이쪽에서 큰 것들을 좀 많이 남길 수 있게 농가들한테 지도를 해드리고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저희가 뭐 그룹을 나누긴 합니다. 200농가를 다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고 A등급, B등급, C등급 나와서 A등급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드리면서 BC 그룹이 A 그룹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그런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또 전략이 다 다릅니다. 성향이 다 달라서. 전라도만의 또 성향이 있고 경상도는 어떻고 청청도는 어떤지 강원도는 어떤지 그렇게 해서 다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종서부터 산지를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에 저희가 영업을 할 때 GS라든지 아홈, 신세계푸드 이런 데서도 저희들을 높게 사준 건 뭐냐면 산지를 운영하면서 공급을 하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 산지는 더더욱 없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가락 시장에 의존을 해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시장 물가에 대해서 너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고 실제 겨울 기간을 버티지 못해서 도산한 업체들도 되게 많았고요. 저희가 초반에 창업을 할 때 한 저희랑 유사한 업체들이 한 30개 정도 있었었는데 지금은 5손가락 안에도 안 남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희는 이제 전략적으로 다음 단계를 보려고 노력을 했고 농가들 걸 알뜰하게도 사주지만 저희한테는 또 리스크 해치였어요. 거래처를 다양하게 용도를 다양하게 했을 때 나머지 쪽에서 약간 갑질 아닌 갑질을 할 때도 나머지 6이나 7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저희가 생각한 거는 대한민국의 면적은 한정적이고 거기 안에서 농토는 더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더 한정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한 거는 우수한 생산자. 그 우수한 생산자를 저희가 계속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면 누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실제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농가를 한 번 마음을 얻기가 어렵지 그 다음에는 돈을 갖고 온다고 해서 나가시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농산물의 특징은 뭐냐면 꼭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서 뽑아줘야 되는 물량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먼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들어오기도 어렵고 대기업이 직접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대기업이 사실은 직접 하질 않아요. 비용상 문제나 처리 간의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 유통 단계를 아주 직거래를 계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직거래는 10%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10,000평을 지었는데 직거래로 10,000평을 다 유통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안정적인 베이스를 잡아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직거래로 돈을 버셔라 이런 구조를 만드는데 5년이라는 시간을 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던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게 가장 기반이 되는 단계인데 가장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그만큼 공을 들인 만큼의 이제 효과가 2배, 3배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농심, 혜태, GS 리테일, 이제 아우홈, 신세계푸드 이런 곳에 들어가는데 물론 용도별로나 리스크 해지 목적으로도 영업을 한 건 있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의 목적은 뭐였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유통망이었습니다. 저희는 가공 제품을 만들 거라는 걸 계속 R&D를 2011년부터 가공품에 대한 R&D는 계속 해왔는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깔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하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 회사들의 다 메인 벤더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GS25C가 있고 편의점 수는 가장 많죠. 저희가 가공제품 시장으로 가장 크게 보는 시장이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는 편의점 시장을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S 리테일이 갖고 있는 그 편의점 시장에 대한 것들을 좀 포석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타벅스나 위드미, 이마트 또 여러 가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통해서 빠르게 침투하는 전략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MD분들이랑 그래서 감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 준비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개발해서 시장에 이거 깔아주세요가 아니라 MD들이 바라보는 건 뭔지, 이들이 원하는 건 뭔지 그것들을 계속 제품에다 녹여내고 피드백을 받고 최종본을 주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가져서 제가 다음 달쯤에는 좀 이 신세계푸드 쪽을 통해서 먼저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왔는데 오늘 좀 생긴 또 의문은 뭐였냐면 MD만 설득하면 될 줄 알았더니 또 영업 파트를 또 다시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MD와 저희와 생각했던 그 비전과 현장에서 SVI라고 보는 그 영업 단위에서 보시는 또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조금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좀 컨셉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현재는 좀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이 외에 훨씬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한 번쯤은 아마 저희 감자를 드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감자칩을 드실 때도 아마 저희 거를 한번, 왜냐면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 법인으로는 저희가 가장 많은 감자를 유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저희가 1억이라는 매출을 했었었는데, 그 해는 사실 회계 연도도 좀 짧았고, 그때는 번 돈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료를 1억이라는 수업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약간 사실적으로는 마이너스였고, 다음 연도부터 차근차근 발전은, 그러니까 성장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세를 인정받아서 많은 곳에서 좀 봐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2014년까지는 이 모든 일들을 둘이서 다 했습니다. 저랑 친구랑 밭에 나가는 것들, 영업하는 것들. 왜냐하면 고정비의 증가를 저희는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그냥 젊다는 이유로 그냥 많은 굴욕을 참으면서도 빌려서 썼고요. 책상이나 의자, 자재 같은 것들도 뭐 어디서 버린다 그러면 갖다가 쓰고, 그런 식으로 고정비를 철저하게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매출은 40억을 했지만, 신규 계속 거래처가 늘어나면서 신규 투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5억에서 10억 정도는 중간에 깔려있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농가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금을 먼저 융통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월급을 한 번도 안 밀리고 가져간 거는 작년이 처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까지는 뭐 12개월 중에 8개월 동안 한 푼도 못 가져간 해도 많았고요. 다만 이런 성장세를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모아놨던 돈 다 썼고, 마이너스 통장도 찰 때까지 다 찼었고,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입에 대해서는 계속 미뤘습니다. 먼저 돈을 남의 걸 끌어다 쓰는 버릇을 하다 보면 그게 무던해질 것 같아서, 우리나라 2014년도 딸이기 때문에 벼육묘장이 국가 주도 사업을 해서 너무 좋은 시설을 전국에 정말 많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38.21 빼고는 그냥 놀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주차장. 그 다음이 그냥 뭐 영농 자재를 보관한다든지, 뭐 다른 걸 하시는 분들은 뭐 고추를 말린다든지, 그냥 그 정도의 생산성이 높지 않은 걸로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설이 너무 좋고 이 시설 안에서 분명히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아이디어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씨감자를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출을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씨감자에서는 아주 특이한 기술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다만 비용적인 부분이 맞지 않은 건데 저희는 그걸 이제 상업적으로 풀어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옆에 그래서 파종을 하고 선반에 옮겨서 적재를 하고 생육 관리하고 수확하고 되게 심플합니다. 저희는 뭐냐면 이 신규 사업을 위해서 신규 투자를 해야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신규 투자는 없는 거고, 그리고 아주 심플한 과정이기 때문에 또 크게 키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비료를 준다거나 농약을 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 주고 온도만 맞춰주면 되는 거고, 농가가 그냥 노는 시설과 노는 시기에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이 과정 안에서는 이제 저희가 규정하는 건, 여기 안에서 이제 저희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게 여러 개 달릴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거고, 그걸 이제 특허 출원을 한 거였고요. 거기 안에는 뭐 원예학적인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 시감자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풀어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걸 실현을 하느냐에 대한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저희가 앞에서 먼저 문제점을 진단을 해서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가 가격이 항상 높다고 했으니까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두 번째는 공급이 계속 밀린다고 했으니까 충분한 공급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이거는 사실상 그냥 저희 현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건 약간 대회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방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지를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이제 가격 경쟁력인데요. 아무래도 예상은 하셨겠지만 노지에서 하던 것들이 실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 비용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보수적으로 나타내는 건 첫 해에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연도부터는 감가상각을 적용을 하면서 계속 더 많이 낮춰지고, 지금은 더 많은 방법을 개발을 하긴 했는데 3.9배 정도 증가를 하지만 저희는 벼육묘장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생산량을 일반 노지 대비 5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평에 육묘 선반, 이것도 추가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육묘 선반이 2개가 들어가고 10단짜리인데 저희가 이제 간격을 줘야 되니까 5단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평짜리를 수직으로 해서 5평 다단으로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생산 원가를 29% 정도 감소하는
이게 생산 원가에서 29%의 경쟁력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왜냐면 할인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도 가정을 해보면 좋아요. A사와 B사가 있을 때 20% 할인 행사를 했을 때 우리는 그래도 9%가 남고 옆에는 20% 손해를 보는, 그래서 원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저렴한 가격이나 우수한 품질은 누구나 해야 되는 소임이에요. 이제 그게 마땅히 나의 무기가 될 수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경쟁력을 찾아야 되고 우리 생존을 찾아야 되냐면 그 원가 안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대기업에서 보시는 오래 계신 분들도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가격 가지고 우리랑 하려는 게 아니라 남들도 하는 가격은 다 맞춰야 되는 게 기본이고 너희들만의 뭔가 경쟁력을 가져라. 그게 거리적인 문제가 되든 인건에 대한 문제가 되든 생산에 대한 문제. 저희가 그게 정말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요. 29%라는 것들이 좀 와닿지는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을 해보다 보면 어마어마한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뭔가 농약을 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를 저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판매가 경쟁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그것도 가격 경쟁력으로, 판매가 경쟁력으로 봐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여차하면 친환경이지만 일반으로 팔아도 되는 거니까 가격을 친환경을 붙이긴 하지만, 그래서 약 9% 정도의 판매가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총 합쳐서 38%의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고요. 이렇게 좋은 가격 경쟁력도 이제 계속 아까도 공급을 못하는 품목이었다 보니까 공급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놀랍게도 주요 5궤도에만 벼육묘장이 약 300만 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수기 활용률은 21.8%밖에 되지 않습니다. 21.8%는 뭘 하시냐면 고추라든지 상추, 육묘. 근데 그게 주식인 쌀만큼 유통되지는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할 수가 없는 시장인 거예요. 나머지 약 78%는 그냥 비수기 상태로 두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8%에서 한 번만 재배했을 때 생산 가능한 양이 국내 감자 생산량이 약 13%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라고 하면은 오리온 농심 혜태가 국내에서 수매하는 양이 약 5%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충분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걸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대회 끝난 다음에 전국 단위로 저희가 5개월 동안 전국에 있는 벼육묘자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방안을 찾아갔고,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는 적게 사용하게 된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왜냐면 공동시설이다 보니까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다시 방법을 찾았고, 그 방법을 찾다가 잘 돼서 아산시에서 오히려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아산시가 자체적으로 20억을 국고를 투입하셔가지고 이 꼬마 감자 이 시설을 지금 앞으로 이제 생산, 유통이랑 가공 쪽은 이제 저희가 맡게 될 거고요. 생산하고 저장하는 부분은 이제 거기에 있는 들녘경영체에서 맡으실 것 같고, 행정적인 지원은 아산시에서 해주게 돼서 구축을 지금 3개년 사업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방법이 생기고 그걸 계속 개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방할 수 없는 건 아까 그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허가 실질 사업 단계에서는 그렇게 유용하진 않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매우 많이 낫습니다. 특히 우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심사적인 포인트도 될 것이고 금융권과 거래할 때도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품종 개발을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러면 맞지 않다고 봤어요. 품종은 아까 말한 그 수미라는 품종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한 95% 정도가 수미를 심고 있고 20년 이상 재배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미국 거거든요. 수백억을 해서도 이걸 못 바꾸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하겠다라는 건 저는 사기라고 봤어요. 그런 업체들 많았는데 다 없어지기도 했었고, 그것보다 어떤 품종이라도 갖고 왔을 때 꼬마 감자로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에 대해서 저희는 특허 출원을 했고, 꼬마 감자라는 것들을 여러 류로 나눠가지고 상표 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내 벼육묘에서 내가 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사실 뭐 걸 수도 있지만 이 농업계라는 게 그렇게 막 소송을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관계의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시감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국가에서 보급하는 그 수미라는 품종 외에 나머지 품종들은 육성을 하려면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스탠다드적으로. 근데 기업이 들어와서 그거를 조금 줄인다고 하더라도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이면 우리가 이미 시장을 석권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생산만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생산을 했을 때 시간적인 시차 없이 바로 시장에 깔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대회를 마무리를 했었었고요. 마지막 이제 엔딩 멘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이 좋게 이제 작년에 농산식품 창업 콘테스트에 들어가서 이제 상을 받고 1억이라는 상금을 받았는데요. 이 대회를 나간 목적이 저희는 중요하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술을 인정받고 여기서 상을 받으려고 나간 게 아니라, 뭐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그 단계별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정말 세밀하게 챙겨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대회 나가는 시작부터 지역 예선에 탈락했을 때조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본선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결선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근데 그것보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대회를 나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2011년부터 저희가 계속 R&D를 했을 때 이걸 언제 낼까 시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2016년에는 시장에 한번 내도 될 것 같다. 우리가 준비가 돼 있고 시장도 충분히 성숙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럼 그걸 나가기 전에 객관적인 평가도 받으면서 효율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대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금 받은 것 중에서 대다수를 브랜딩 하는 데 썼습니다. 저희가 그 I am ground라는 브랜딩을 하는 데 썼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원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림용으로만 드시니까 조림용 말고 다양하게 드시라고 뒤에다가 이제 저희가 개발한 레시피를 넣어서 요리하는 즐거움을 즐기시면 저걸 사시고, 두 번째는 요리하는 것 자체도 귀찮은데 먹고는 싶어 하시는 분을 위한 이제 편의점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증숙을 한 감자를 패킹을 하고 저희가 개발한 소스들이 여러 카테고리별로 이제 동봉이 돼서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실 수 있게끔 하는 가정 간편식 시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그동안 노렸던 거는 HMR 시장이었고, 그 중에서 주력하는 시장이 편의점 시장이어서 저희는 편의점 시장에 대한 분석을 정말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어떻게든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제품이나 이런 데 전략에 녹이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 MD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제품은 사실 세 번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1, 2인 가구들을 겨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이 제품은 이제 캠핑족을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핑 가셔서 고기는 무조건 구워 드시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호일에 싸가지고 감자나 고구마를 구워 드시는데 번거로우니, 그러니까 용기 자체가 이제 직화용 그릴 용기를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올리브 오일이나 허브류만 동봉을 해서 간단하게 버무려서 고기 구울 때 같이 구워서 드실 수 있게끔 하는 제품이고, 요즘 젊으신 분들은 또 인스타용 사진이 워낙 필요하셔서 꼬치구이를 많이 해 드시잖아요. 캠핑 가셔서. 이게 거기 사이즈도 맞고 어느 정도 반 정도 중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과 같이 익혀서 갈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캠핑용을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접근을 잘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마케팅은 정말 끝내주게 됐어요. 웬만한, 아마 조선일보 빼고 웬만한 일간지 밑에 부가소돼서 다 나갔고요. 뭐 칼럼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노출이 잘 됐고, 그 과정에서는 이제 저희가 지역 예산에서 떨어지더라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협업이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랑 또 이걸 계기로 입주하게 되고, 여러 홍보 마케팅적인 지원, 이런 CF 이런 것들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좀 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산시에서 재배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다다음 주쯤에 수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부 점포에만 일단 테스트 마켓으로 먼저 들어갈 거고, 다음 달에 나올 제품은 사실 이거 말고 다음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다음이 계속 준비가 돼 있어서 시기적으로 계속 이제 프랜차이즈 쪽으로 빼려고 하는데, 그럼 이쪽에 더 힘을 얻으려고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고객과 만나는 접점을 저희가 갖고도 싶었고, 프랜차이즈를 해보고 싶은 약간 로망도 있었고, 그래서 연내나 연초에 지금 서울 쪽에 프랜차이즈를 오픈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약 한 2억에서 3억 정도 드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아까 보시니까 너무 훌륭하시게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방안을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초기 한 2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서울 쪽에 어느 정도 저희도 이제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것도 끝났고, 한 2주 전에 여기 인사동에서 메뉴 시연회도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저희는 스토리상으로 감자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로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패스트 프리미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너무 봉구 쪽, 스몰비어 쪽 해가지고 감자가 너무 낮아져 있는데, 이걸 좀 더 저희 스토리상으로 해서 좀 끌어올려서 맛있는 요리와 거기에 어울리는 술을 매칭하는 장소,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간 장소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는 뭘 하려고 하냐면, 각 그 기업의 MD분들을 모셔놓고 시연회를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고객의 선택이 가장 많았던 제품이 이거고,
이걸 한번 드셔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바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또 편의점에 깔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가서 잘 하다 보면 뭐 가맹이 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금 본구 쪽이 좀 약간 하락세니까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프랜차이즈를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이제 들어가려는 게 저희 이제 중기 전략이에요. 그전에는 산지 확보가 1단계였고 2단계는 가공 제품과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B2C 시장을 들어갈 거고요. 이것과 동시에 지금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B2C 시장의 전반의 경우로 이제 그 로갸라는 이름이 너무 감자 기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 이제는 IM 그라운드로 다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 그라운드로 B2C 시장에 들어갈 거고요. 그럼 이제 그 B2C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구축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 단계에서 고민하는 건 뭐냐면 누가 가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OEM을 준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OEM 업체도 여러 가지 따져보는데 이게 잘 되면 너희들이 직접 할 거야. 왜냐면 아주 복잡한 게 저희가 IM 그라운드가 뭐냐면 프롬 그라운드가 자연 원물 그대로의 맛을 고객에게 다양하게 전달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정 자체가 아주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 소스는 비밀리에 저희가 잡고 있을 겁니다. 프랜차이즈든 가공이든 가장 마진율이 높은 부분이 저희 소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건 잡긴 할 건데 OEM 쪽에서는 안 하려고 하세요. 너희들 직접 할 게 뻔한데 이걸 굳이 지금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얘기들을 많이 주시고 하겠다고 하는 곳은 생산 캐파를 못 쫓아가세요. 제가 지금 다음 달에 내놓을 것도 5,000봉씩을 달라고 하시는데 물론 감자 제품은 아닌데 캐파를 못 쫓아가니까 1,000봉씩밖에 못 주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그냥 이거를 투자를 해서 가공을 지을까? 아니면 계속 무리하게라도 천천히 OEM을 갈까? 그런 고민을 한 4개월, 5개월 정도 했는데 내리는 결론 안에서 저희는 또 뭘 했냐면 지자체, 농림부, 관련 부처에 계속 찾아다니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이쪽은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부채 비율이 다소 좀 증가하더라도 저희가 일단 짓고 기본적으로 생산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 보조사업, 그 가공시설을 짓는 거를 해주는 데는 많지 않아요. 남쪽에는 좀 있더라고요. 전라도나 경상도 이쪽은 좀 있는데 강원 쪽으로는 거의 없어서 대신 그거에 대한 지원 사업들은 많더라고요. 지어져 있는 시설을 개선하거나 장비를 추가하게 해주는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서 조만간에 이제 가공 쪽을 건축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이제 진행을 하면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계속 저희는 다음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랜차이즈나 이런 얘기를 여기다 넣지 않고 다음 걸 넣은 이유는 뭐냐면 더 큰 비전을 보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공은 저희가 하고 있는 아까 그 BM 단위에서 한 파트고 나머지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동되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2년 전부터 또 준비했었던 것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해외에서는 워낙 지금 이제 2014년부터 붐이 일고 있는 분야기도 하고 이게 farm weather risk management라고 하는 게 이게 현장 단위에서 먼저 저희는 그게 미국에서 먼저 유행하는지도 몰랐고 현장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저희가 수확 생산들을 관리하는데 날씨가 주는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날씨는 블랙스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당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그 회사적인 손실이 몇억 대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농가분들도 너무 경험 의존적인 농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스마트하게 할 수 없을까? 체계적으로 할 수 없을까? 그럼 생산자도 좋고 우리도 좋고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없으니까 아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컨소시엄식으로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상대에서 주는 기상이 아니라 내 밭에서 측정한 기상을 가지고 그냥 기상을 주는 게 아니라 농업지수라는 걸 만들고 그 농업지수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솔루션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밭의 온도가 뭐 몇 도였는데 그리고 습도가 몇 도였고 그게 며칠이 지났더니 역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인계점을 저희가 크리티컬 포인트를 주고 그걸 푸시 알람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냥 푸시 알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냥 그래 역병이 올 것 같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밭에 가셔서 무슨 약을 어디다 어떻게 치세요. 이 역병이라는 게 또 뭐냐면 의사결정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농가의 돈을 아껴줄 수 있어요. 역병을 막기 위해서 수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여러 번 계속 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적당한 포인트에 치지 않으면 다시 그냥 또 맞는 거라
우리는 뭐냐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농가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리스크를 해지해주고 그 리스크를 해지하면 결국은 또 저희가 좋은 거지 않습니까? 산지가 바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저희 그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했는데 만족도나 그런 대조군 테스트 했을 때 너무 좋은 결과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단절돼 있던 것들을 저희 쪽에서 솔루션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복잡한 부분은 농가분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저희 쪽에서 할 거고 데이터 마이닝 돼서 정제된 것들을 농가들이 편안하게 또 직관적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근데 저희는 왜 가능하냐면 계약재배 농가가 있고 그 농가들을 저희는 정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급이나 확산도 빠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해가 갈수록 스마트폰을 이용하시고 저희랑 카톡을 주고받는 어르신들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좀 빠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생각으로 지금 꾸준히 R&D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농가가 보는 단위에서는 저희 관리자 격에서 주고 이 관리자의 저희는 이 관리자가 보는 그 인포메이션을 협력사에게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더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뭐 기계를 봤을 때는 아주 그렇게 폼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철저한 게 뭐냐면 폼, 허세 이런 것보다 실용주의. 왜냐면 요즘 스마트 기기라는 것들이 너무 비싸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서 하는 거고 지금 밭에서 실제로 저희가 A 농가, B 농가를 가지고 대조군 실험을 했는데 손해액으로 그러니까 매년 악기상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따르지 않았던 농가는 올해 한 몇 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셨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메꾸느라고 또 고생을 했고 근데 그걸 잘 따라오신 농가는 올해 같은 악기상에도 초과 달성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까 보셨던 다시 또 그 배육묘장으로 가져가서 배육묘장에서 쓰는 거거든요. 온도나 이런 것들이 주는 것들이 리스크가 너무 커서 감자는 또 30도가 넘어가기 27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생육이 정지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편하게 보실 수 있게 만들려는데 기존의 스마트팜은 저희는 앞으로 가야 될 패러다임은 맞지만 이게 너무 정치적인 이슈로 지금 부상되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70% 이상이 노지고 더 리스크에 노출된 사람은 노지 생산자인데 이게 있어 보이고 뭐 하니까 다 스마트팜 안쪽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게 정부 돈이 들어갔을 때 피드백이 항상 안정하게 나오니까 제어된 환경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들이 계속 하고 양산될 때까지 하고 우리는 노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해서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노지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또 되게 나면 사실 이 시스템 자체를 보고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건 아니에요. 현장 단에서 필요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미 뭐 똑똑하신 분들은 이걸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산업적 가치가 더 클 거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이것들이 아까 보셨던 그 전국에 있는 단위에서 한 곳으로 취합이 될 수 있고 그게 1년, 2년, 3년, 4년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왜냐면 이게 생산량 예측도 가능한 거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보기에는 허술해 보이지만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다음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는 농업 서비스 기업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단순히 서비스만 주는 게 아니라 정서부터 해서 생산, 가공, 유통 모든 단계의 노하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 단위에서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그게 계속 효율적으로 선순환이 계속 돌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감자로는 BM이 끝났다고 보면 이제 다음 장목이 그렇게 갈 거고 다음 장목이 갈 거고 저희가 장목이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다음에는 아마 다음 시장은 저희가 이제 양상추, 토마토, 피망 이쪽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드시는 햄버거 쪽에 들어가려고. 이걸 왜 넓히냐면 저희랑 같이 하는 농가들이 그럼 1년 단위를 그냥 안정적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감자는 길어봤자 3개월에서 4개월이거든요. 나머지 기간도 저희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을 돌리고 이들도 그럼 계속 돈을 벌 거고 그럼 저희도 회사가 커질 거고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처음 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6년 전에. 게다가 더 슬펐던 건 뭐냐면 이제 와서는 농업에 대한 그 관심을 좀 가져주시지만 2011년에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아무도 너네 왜 그걸 하려고 해? 근데 저희는 오히려 그게 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일 슬펐던 건 뭐냐면 뭐 발표를 하러 가잖아요. 저희도 처음에 똑같았습니다.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가고 하는데 심사위원분들은 다 소프트웨어 쪽, IT 쪽 전문가들이 앉으셔가지고 제가 농업 쪽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앉아 계시다 그냥 질문도 별로 없으시고 그냥 내보내는 경우. 근데 질문을 하더라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받고 그런 것들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거기서 하나하나씩 맞춰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구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해결해 줄 과정이 아니라 농가분들이 워낙 니즈가 많았어요. 이거를 좀 처리해달라. 너무 크다 보니까 감자칩도 못 만들고 좀 애매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럼 그거를 유통해 드리려고 찾아갔던 거였는데 역시나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때는 2만 원 얘기하셨잖아요. 저희가 최고가로 들어갈 때 5만 원대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뭔가 업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감히 감자에 대해서는 감자에서 공부를 오래 하셨던 박사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는 현장 단위의 노하우까지 같이 가지고 있고 이론적으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산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지 다음 이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여기까지 가는 과정과 오는 과정을 그래서 남들은 알아봐 주지 않는 그 현장 단위에서 고생을 한 5년 동안의 고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R&D를 하면서 다음을 준비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그냥 경험. 저도 어차피 20대에 시작을 해서 정말 생존을 걸고 했던 거거든요.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는 다 그냥 생존입니다. 정말 저희 생존.